위해서 제340회 제2차 정례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 예산안 심의는 권역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해당 부서 및 동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최광규 녹양동장이 장기재직 휴가로 인하여 문미영 민원행정팀장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흥선호원 권역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한상규 흥선호원 권역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호원권역 동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3쪽입니다. 우리 권역의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8억 8,06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8,736만 5천 원보다 39.89%인 2억 670만 9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564쪽부터 585쪽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4쪽 흥선동 자치민원과의 세출 예산은 5억 3,983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6%인 2,94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흥선동 복지지원과의 세출 예산은 6,31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1%인 70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흥선동 허가지원과 세출 예산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0쪽 의정부 1동의 세출 예산은 5억 2,79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17%인 6,641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의정부 2동의 세출 예산은 4억 1,355만 6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5%인 51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호원 1동의 세출 예산은 4억 3,905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86%인 1억 8,699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호원 2동의 세출 예산은 4억 9,55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8%인 999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가능동의 세출 예산은 4억 3,61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23%인 4,75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녹양동의 세출 예산은 3억 4,939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3%인 3,16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은 해당 과장이나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또는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흥선권역국과 호원권역국의 한상규 국장님, 그리고 세 분이 과장님과 또 네 분의 동장님 중에 한 분은 며칠 전에 보내드렸고요. 세 분 동장님 25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유독이 잦은 비에 또 그냥 폭염까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그 주민센터에서 가장 시민과 밀접한 곳에 있어서 고생을 제일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적은 예산에서 예산 세우신 거 되면 꼼꼼히 살피셔서 26년도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동의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당부 부탁드립니다. 흥선동의 자치민원과 노유정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차단기인가요? 사실 그것을 없는 예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갔을 때 차를 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하다가 간다는 걸로 해서 그때도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잘못됐던 거죠. 사업이. 어느 분이 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얼른 고치든지 새로이 하든지 해가지고 요번에 좀 민원사항이 없어졌으면 했는데 보니까 안 올라왔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주십시오. 지금 자치민원과장 노유정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차단기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기존에 설치된 게 아니었고 그 13년도 그 차단기가 13년도에 생산된 거를 무상으로 재작년에 설치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 잦은 고장이 생겨서 지금은 이용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고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해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리셨는데 안 된 건가요? 좀 더 다급한 사항이 먼저 있어서 그거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도 그전보다는 많이 붙박이 주차는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박이 주차가 있다는 거죠. 그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걸 얼른 설치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 무상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시설비는 조금 설치비는 조금 들었습니다. 10원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해서 하자마자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얼른 걷어내시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뭐 수리비나 신규 설치하는 거나 돈이 갔다 그러면 굳이 수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추경에 좀 세우셔서 국장님 반드시 차단기가 돼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국장님 어떻게 추경에 세우실 거죠?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그 좁은 청사 주차장이 지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별 필요 없는 화단을 좀 없애고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처음에 그렇게 했던 거는 그 청사 대비 공원 그 화단 면적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화단 면적을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이제 주차하기 편하게끔 그렇게 할 보관은 있습니다. 보관은 있는데 좀 재정 여건이 조금 안 따라주다 보니까 좀 하여튼 되는 대로 네네. 최대한 빨리 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우리 국장님 생각과 동일한데요. 불필요한 화단 물론 있으면 좋지만 관리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주차 면적으로 넓혀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해 주셔서 민원인이 많은 상황이니까 추경에도 좀 어떻게 심사숙고해서 올려주시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자치국과장님께 하나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예요. 지역경제 로드 체킹 관리에 있어서 100% 증액입니다. 근데 일단 예산을 세우실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서 세우셨을 건데 산출 내역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곡 송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뭐 도로 분야, 소하천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흥성권역은 어디를 하실 건지 예산을 어디를 해서 1억을 세우셨는지. 네, 그 자치민원과 노유정입니다. 저희가 로드 체킹해서 작년 대비 100%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권역에 내에서 그 긴급한 도로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빗물바지 교체 작업에 대해서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신속하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어디 곳을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비로다가 어디가 망가지면 빗물바지라든지 이런 곳이 망가지면 하겠다고 추상적으로 세우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 중에 전체 7개 동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내려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그 교체하거나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비가 와서 일부 동의 도로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아니, 대해서 과장님, 저희가 제가 조치를 생각할 하였습니다. 때는요, 네. 예산을 세우실 때는 예산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이 어느 곳인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예산을 1억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때 당시에 어디 필요한 것을 받는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부연 설명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송산권역하고 흥선권역하고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송산권역은 이제 신도시 개념으로 이제 도시화가 최근에 된 그런 동네이고 흥선권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구도심이기 때문에 하수도 관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없는 데도 있고 또 지나다니다 보면 또 이제 갑자기 급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면도로 골목골목에 조그만 골목골목도 보면 다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데 보도블럭이 조금 들쭉날쭉 삐뚤빼뚤 이렇게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 돌뿌리 채이듯이 채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으로 기재하기가 조금 난망해서 1억을 통째로 이렇게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신곡 송산권역도 로드 직행 관리로 1억이에요. 똑같이 100% 증액해가지고 세웠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그거 지금 국장님 말씀 공감합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그런데 이왕이면 조금 더 7개 동에 구체적인 조사를 하셔서 어디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맥락이 나와 있어야지 조금 더 정확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세워진다면 꼼꼼하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 조사를 하시고 예산을 세웠으면 그리고 또 여비비로 조금 일부분은 남겨놓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하겠다는 것이 명시가 돼야지 저희가 심의하기가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꼼꼼히 좀 살피셔서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허가안정가입니다. 불법 노정산 및 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 23페이지고요. 명세서 569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25년 본 예산에 비해서는 8,450. 저기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허가 지원가는 네. 도안으로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늘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흥선, 호원, 권역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동장님 또 뒤에 계시는 또 직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한 것보다 한 3가지 정도만 당부 말씀드리고 가름을 할까 합니다. 설명서에는요, 9페이지 소하천 및 국어 등 환경 정비입니다. 예,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예. 자치민원과. 해년마다 우리가 이제 소하천 국어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초 작업들을 하긴 하는데 올해도 또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기후 변화 때문에 장마 혹은 또 폭염들이 많아서 쉽게 말해 작업을 하고 돌아서면은 또 자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이 고생을 하실 텐데 안전에 또 만전을 또 기해 주시고요. 작업자들도 안전사고 없이 잘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면서 이게요, 단순하게 이제 소하천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추가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동에서도 관련해서 도로, 인도에도 사이사이 잡풀들이 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건 역시도 이제 큰 풀들은 수시로 작업을 하는데 무성하게 계속적으로 볼 수 있고 동네 구석구석까지는 잘 보지는 못하지만 이러면 이번에 소하천 국어 활동 하실 때라도 한 번 더 정비하는 시스템을 한 번 더 가동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골목들이 도로가 이제 풀들이 이렇게 막 무성하다 보면 약간 슬럼화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작업하실 때 추가로 동원하셔가지고 그 작업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봉사 수해 현장에 조금 나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중랑천변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있던 그 어떤 나무들 사이사이에 그 국어활동 하고 나서서 이제 많이 긁어는 내시지만은 그 풀들이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 수해가 나가지고 이렇게 넘치다 보니까는 그 풀 사이사이들이 다 나무에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데 그 작업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하시면서 깨끗하게 남아있는 잔재들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이번에 활동하실 때 그런 것들도 한 번 더 구체화해 주셔서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호원동 특별하게 또 수해가 났었습니다. 29년 8년이라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 강성수 동장님 또 정화자 동장님 호원동 굉장히 이번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현장에서 계시면서 가장 많이 힘드셨을 걸로 아시는데 처음에 강성수 동장님이랑은 또 이번에 또 처음 부임하시고 나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어떤 뭐 장마라든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영신마트나 저 지대가 낮은 데들 있잖아요. 혹시 싱크홀은 없는지, 그다음에 이제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혹시나도 취약 그런 지구들은 없는지도 한 번 더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가지고 올해처럼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막 허리춤까지 나는 그런 수해들은 그런 좀 대비를 그나마라도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자연재해는 우리가 인재가 자연재해는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 자연재해에 마저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발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하다 동장님도요. 예, 거기 영신마트 같은 경우는 취약기구라고 생각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거의 과일 가게도 아예 문을 닫고 없더라고요. 힘드셨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 수해 나면서 문제점들이 그동안에 이제 정비하지 않았던 어떤 그 하수 관로들이 많이 막혀 있었던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봤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그런 것 없이도 다른 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을 통해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정부 이동해요. 이번에 같은 동도 다 해결이 그 상황이 되지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 동마다 경로당의 쉼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정부 이동 우리 네네. 동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약간 그 되게 보면은 형식적으로도 어쨌든 많이 그 적재를 해놓는 습관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차량을 불려가지고 적재되는 거 다 빼냈긴 했는데 말 그대로 쉼터 운영이거든요. 쉼터 운영들 동에서 다 관리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서 쉼터의 경로당들을 환경들을 좀 잘 그 준수하게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쉼터인데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다니면서 무더위라든지 한파에 좀 대비해서 사용하는 공유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짐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것들을 수시로 한번 더 각 동에서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고 쾌적한 어떤 환경에 아무튼 경로당 환경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번에 그 경로당 의정부 이동 같은 경우는 회장님 바뀌셨더라고요. 네, 저희 회장님 예, 그런 바뀌셔가지고. 정보들은 조금 함께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호원 흥성권역 특히 흥성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저지대도 많고 취약 어떤 지구라든지 취약 집안이니까요. 특별히 국장님도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요. 이번에는 어떤 특별한 재해 없이 잘 안전하게 2026년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자치민원과 노유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관심 가주시고 질의 있었는데요. 저도 질의를 이어서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국어 환경정비 침수 예방 실효성인데요. 보니까 그 예초 이해 기준으로 집중 호우 시 그 침수 예방이 충분한지 그리고 우기 전에 선제 정비 보완 계획이 혹시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좀 그 내용 간단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예초 작업을 소하천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7월에 한 번, 10월에 한 번 이렇게 2번 할 계획입니다.
전에 정비는 특별히 없고 그때 2번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미리 하게 되면 이게 또 풀이 많이 자라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장마가 하기 직전에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초는 2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상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2번 잡았습니다. 네. 뭐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 김종명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네. 친근한 복지행정의 산출 내역을 보니까요.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홍보 비용이 있더라고요. 우편 발송비, 홍보비 뭐 이게 있는데 비용의 성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편 발송 홍보비 비중이 생각보다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위반 감소율 그리고 재범률 관리 또 현장 계도 강화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복지정까지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정 고지 또 본부가 그다음에 독촉장 관련해서 이제 우편물을 수반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단 저희가 단속 유지보다도 사전에 시민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게끔 저희가 계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이 작년보다는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이제 화재가 나서 신문고 신고 건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라 좀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솔직히 저희가 이제 계도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 인식이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이제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이 돼서 건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이 50만 원씩 2번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떤 거를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건지,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어떻게 설치하는 거죠?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자주 이제 단속이 되는 지역에다가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서 그쪽에 이제 주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단지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요원으로 이제 4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홍보물을 그럼 직접 뿌리는 건가요? 이제 거기 관리 사무소나 그 관리 주차한테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시민들한테도 또 나눠줄 수도 있고요. 저희가 간간히 또 캠페인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페인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전단지 같은 걸 제작했을 때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인데 몇 월에 홍보물을 제작하세요? 현수막을? 뭐 딱히 정해지는 건 아닌데 상반기, 하반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캠페인 현수막을 제작해서 전체 거는 거죠? 예. 지역에. 이제 오래되면 좀 흉물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교체도 해주고 신규로 이제 많이 이제 단속이 되는 지역에는 또 신규로 또 설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산이 조금 더 비중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비중이 좀 있다고 보여져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역시도 관리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강화 대안이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 현장에서 그 주민의 민원 해결 그리고 안전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이야 과장님 그리고 동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내년에도 행정 중심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의회도 또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요. 그거 잘 간과하지 마시고 잘 기록하셨다가 행정을 펼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니까 권역동에 제가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가장 반가웠던 게 의원님들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1억 이제 이렇게 상정을 했잖아요. 저희가 로드 체킹비라 그래서 근데 사실은 각 동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항들을 바로바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예산이 세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가운 예산이었고 또 이 예산이 세워줌으로써 각 동에서 조금 불효불급하게 긴급한 이런 사업들이 또 민원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도에 이제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아마 공무원들이 각 동에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동장님들하고 같이 직원들 사기 진작에 좀 애써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흥선 호원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곡 송산권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세원 장암동장이 퇴직 휴관 관계로 윤태식 민원행정팀장님께서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종성 신곡 송산권역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 송산권역국장 안종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명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곡 송산권역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 송산권역 총 세출 예산액은 78억 7,588만 3천원으로 2025년도보다 당초 예산 54억 1,894만 7천원보다 24억 5,693만 6천원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0쪽부터 616쪽입니다. 먼저 송산 삼동 자치민원과는 걷고 싶은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동절기 장비 임차 용역 등 37억 8,657만 2천원을, 복지지원과는 지역복지 실현 및 활성화 사업 등 6,1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암동은 비대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등 3억 3,903만 2천원을, 신곡일동은 재난 대응 강화 사업 등 5억 8,741만 5천원을, 신곡이동은 동호 황토 맨발로 유지관리 등 5억 2,71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산일동은 친근한 민행정 사업 및 기본 경비 등 4억 4,668만 9천원을, 송산이동은 찾아가는 보건사업 등 3억 7,348만 6천원을, 자금동은 통장활동 보상금 등 3억 7,58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고산동은 주민자치 커뮤니티 복합공간 조성 등 8억 8,38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신곡 송산권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세요? 네. 네, 우리 신곡 송산권역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없으실 만큼 지역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토요일 날 대설특보 예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언제 눈이 왔나 싶을 정도로 제설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올라온 거 보니 제일 반가운 거는 지금 로더에서 장비를 구입한다, 미니 로더 장비를 구입한다 그러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손이 안 가는 대로 이런 데 말고
자생단체들하고 같이 하면 저희가 이면도로 쪽으로 많이 이렇게 제설 작업을 나가는데 그런데 필요한 장비인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산이 많으면 권역동에 동이 여러 개 동이니까 나눠서 쓰면 좋은데 일단 한 대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설 작업이나 또 결빙 구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빠른 구입으로 해서 시행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그리고 늘 언제나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렇게 호흡하시면서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안고 해결하시는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 이번에 우리가 흥성권역하고 마찬가지로 로드 체킹비로 해서 저희가 1억을 상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가장 각 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빨리 발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더 관심을 갖고 동장님들하고 협업하셔서 신북 송산 권역이 정말 살기 좋은 권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곡 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성 대표 이사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 이성입니다. 존경하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 김현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의정부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도시교육재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육재단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 의정부를 비전으로 전생의 시민 행복 학습을 실현하는 도시교육 플랫폼 구현을 목표로 2026년도 사업 예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목표는 첫째, 세대 간 융합 활동을 통한 소통, 교류로 상호 간 연결 강화. 둘째,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구축. 셋째, AI 등 미래 기술 활용 능력 증진을 위한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의정부 전역을 가장 넓은 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배울 권리와 더불어 가르칠 권리를 실현하고 배움을 통해 시민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법인사업 예산안 11조입니다. 도시교육재단 세입 예산액은 사업예산 123억 171만 8천원, 자본예산 243만 원으로 총 123억 4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총 123억 414만 8천원으로 영업비용 122억 9,171만 8천원, 예비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87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27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4억 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세출 예산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경상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물건비 1억 5,529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의 세부 내용은 31쪽부터 33쪽에 재단 사업 수익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출자금은 27쪽에서 28쪽 목별 지출예산 총괄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안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교육재단은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배움의 장을 조성하고 학습을 매개로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의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육재단 2026년 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며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은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무현 경영전략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실장 윤무현입니다. 경영전략실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예산서 41쪽부터 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2026년도 경영전략실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77억 1297만 9천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급여, 재수당 등 인건비에 전년보다 8.3%가 증가한 45억 51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47쪽의 퇴직급여에 5억 5,575만 9천 원을 그리고 48쪽의 평가급에 6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물건비 중 일반 운영비에 총 9억 2,36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사무관리비에 1억 5,557만 9천 원, 50쪽에 각종 공공운영비에 8,311만 원, 51쪽에 의정부시 행복지관 운영 등 행사 운영비에 2,840만 원, 각종 교육훈련비에 3,025만 원, 회의비에 2,520만 원, 인건비성 복리후생비에 6억 878만 7천 원, 그리고 52쪽에 광고선전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180만 원,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에 2억 667만 원, 53쪽의 연구개발비에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 54쪽에 수선유지 교체비에 6,180만 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업무비 등 관서 운영비에 519만 원, 각종 장비 및 전산 관련 위탁 관리비에 1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 이전 경비로 일반 보상금에 316만 원, 포상금에 80만 원, 연금 부담금에 6억 2,04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5쪽의 예비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전략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군주 도시교육사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육사업본부장 구근주입니다. 2026년도 도시교육사업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9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육사업본부는 도시교육재단인 전반적인 평생교육사업과 도시교육재단 건물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520만 7천 원이 증가한 총 14억 39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비로 전년 대비 4,212만 3천 원을 감축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에서 4,733만 원을 증가하였기에 전체 세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와 위원회 등 운영수당과 임차료 등이 포함된 내역으로 총 7,60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화료, 각종 세금, 전력 수도료,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유지비 등으로 1억 3,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199만 3천 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학습공간 연계사업 모두의 캠퍼스 이외에 13개 사업으로 총 3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총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물관리와 관련해서 재료비, 수선유지 교체비, 동력비, 위탁관리비 등으로 1억 8,11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관서 업무비, 일반 보상금, 민간사업지원금 등으로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업본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요. 도시교육사업본부 사업 운영을 위해서 내년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경 청소년 수련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장 박창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2026년 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서한 28쪽 목별 지출 예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액은 16억 6,710만 3천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792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수입 예산안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관리 수익은 실내 수영장 운영 수입 8억 5,821만 원, 헬스장 운영 수입 1억 972만 5천 원, 프로그램 운영 수입 1억 1,1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0만 원이 증가한 10억 7,965만 5천 원의 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32쪽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1,513만 원이 감소한 1억 2,653만 4천 원입니다. 부대시설 임대와 주차료 수익 등 기타 영업 수익은 4,800만 원이며 33쪽 공공요금과 현장 실습의 기타 영업의 수익은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련관 지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 예산 서한 6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업 비용은 사업비 15억 4,056만 9천 원과 보조금 사업비 1억 2,653만 4천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792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6,673만 원 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비중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수입으로 보수로 전년 대비 5,342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억 5,7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건 비중 일반 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임차료, 운영수당으로 전년 대비 773만 6천 원을 증액하여 9,1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 유지비로 179만 4천 원이 감액된 5억 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3,388만 원을 감액한 1억 5,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비로는 668만 9천 원, 회의비로는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복리후생비는 전년과 동일한 80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전년 대비 66만 원을 감액한 666만 원을, 업무 추진비는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50만 원을 감액한 1,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선 유지비는 3,9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동력비는 전년 대비 18만 원이 감액된 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 업무비는 전년 대비 120만 원이 감소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 관리비는 청소 용역비, 무인 경비 용역비, 출입통제 유지 보수비, 소방 안전 관리 대행비로서 전년 대비 1,527만 2천 원이 감액된 2억 15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 이전 일반 보상금은 행사 실비 보상과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 대비 293만 원이 감액된 1억 5,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보조금 사업은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6개 사업에 전년 대비 1,513만 원이 감액된 1억 2,6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련관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안 58쪽 59쪽 청소년 미래교육 아카데미는 연간 5,000명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학습, 예술,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므로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과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청소년 인성아 놀자 사업은 학교와 연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생 1,600명을 대상으로 연 55회를 실시하여 나를 알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서로 돕는 마음을 배움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퓨처 디자인 넷은 로봇킷을 활용한 실습형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초, 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스팀 융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해외봉사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 15명에게 동남아시아 NGO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여 국제교류 및 봉사 경험을 제공하고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국제 감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진로체험망 꿈길 드림 캠퍼스 사업입니다. 재단의 비전인 세상에서 가장 넓은 캠퍼스 의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역 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진로체험처 20개소를 발굴 운영하여 중고등학생들이 상시 활용하는 마을 주도형 진로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련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이상순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수입 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사업세 예산서 32쪽 수입 부분입니다. 상담복지센터 수입 예산은 사업 수익금 1,473만 원으로 학교 연계와 현장 실습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보조금 수입에는 9억 2,600, 8만 2천 원으로 총 9억 4,081만 2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4.7%인 4,232만 3천 원이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지출 예산입니다. 26년도 지출 예산은 재단 사업비 7,498만 5천 원, 보조금 사업, 청소년 동반자 3억 5천 82만 4천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1,152만 원, 학교 밖 꿈드림 사업 1억 9,298만 9천 원, 학교 밖 경기도 사업 1억 9,828만 3천 원, 교육청 지원 사업 1,443만 4천 원, 학교 급식 지원 사업 5,803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6,297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0억 106만 7천 원입니다. 증액의 사유는 꿈드림센터 청소 용역비 산정과 보조금 상승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상담센터 주요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보조금 사업 정산서 회계검증 수수료 예산 편성입니다. 2025년도 보조금 사업 5개 사업에 대한 8억 6,913만 1천 원에 대한 회계검증 비용이며
소요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책임과 운영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회계 사업 정산 서류와 공인회계사 검증으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6조 의정부시 부모교육 사춘기와 갱년기의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위기생활과 또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들의 심리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갈등을 완화하며 회복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90만 원이고 부모 대상 30명 이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진행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조 청소년 예방교육 해피플러스 마음교실입니다. 청소년 발달 단계에 적합하여 각종 예방교육과 그리고 노동인권, 인권교육을 각 학급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강사를 비롯한 시민활동가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관내 125학급 3,120명 대상이며 소요 예산은 1,1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서 상담복지센터 소관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창수 새마을청소년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청소년센터장 황창수입니다. 새마을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 예산서안 32쪽의 수입 예산과 85쪽부터 88쪽의 지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입 예산 계상액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5쪽부터 88쪽입니다. 새마을청소년센터 지출 예산액은 1억 7,80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32%인 3,474만 3천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41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2,88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수선유지비, 재료비, 위탁관리비 등 전년도 대비 3,232만 6천 원을 감액한 4,923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위탁관리비인 청소용역비 2,978만 7천 원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편성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감액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널리 양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새마을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영 흥선청소년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청소년센터장 김은영입니다.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흥선청소년센터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인 사업 예산안 32쪽의 수입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수입 예산 계상액은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수강생 재료비 징수액 2,0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0만 원 대비 6.2%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부터 93쪽입니다. 흥선청소년센터 총 지출액은 1억 5,049만 9천 원 기존 시설을 활용한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수련 및 자체 활동을 비롯한 체험 활동을 위한 행사 운영비 5,146만 원이며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437만 8천 원입니다. 청소 용역비 등
위탁관리비 3,518만 7천 원 등 2025년도 1억 119만 2천 원 대비 24%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동일한 사업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흥선 청소년 센터의 어려운 시설 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성장 기회를 제공을 위한 수련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흥선 청소년 센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주 고산 청소년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청소년센터장 최현주입니다. 고산 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 예산서안 32쪽의 수입 예산과 97쪽부터 99쪽의 지출 예산입니다. 2026년도 수입 예산 계상액은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고산 청소년센터의 프로그램 참가비 및 수강생 재료비 등 징수액 총 2,04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0만 원 대비 6.2%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7쪽부터 99쪽의 고산 청소년센터 지출 예산액은 1억 6,563만 3천 원으로 교육문화 등 상설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활동 및 인증 프로그램을 비롯한 체험활동을 위한 행사 운영비 4,819만 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수선 유지비 419만 8천 원, 전문적 시설 관리 위임을 위한 위탁 관리비 중 청소 용역비 3,301만 3천 원의 예산을 흥선 청소년센터로 이관하여 편성함으로써 48.4% 감액된 3,518만 7천 원을 청소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프로그램 운행에 따른 일반 보상금 463만 원, 청소년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로봇 코딩 교구 구입 자산 취득비 243만 원을 비롯하여 2025년도 2억 49만 2천 원 대비 17.3%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2025년 대비 2026년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성장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산 청소년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이며 질의하실 의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인지 경영전략시 14페이지고요. 우리 윤무현 실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ESG, CSR 연계 사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좀 짤막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네. 예, 경영전략실장 윤무현입니다. 예, 2026년도 이제 ESG, CSR 연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는 뭐 의원님들도 잘 이제 아실 테고요. 그리고 이제 CSR은 기업의 그 사회 공헌 활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연중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먼저 그 CSR 연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제 관내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복한 기술 기부
하는 이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IT 뭐 기기를 수리해 준다든지 소외계층에 대해서 뭐 또 이렇게 소외계층에 대해서 뭐 직업 이제 훈련 기능을 이제 강화한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연계 사업도 추진을 하고 또 2월부터 11일까지 또 캠페인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관내 청소년과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라든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따뜻한 손길 프로젝트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청소년 시민 대상 ESG 활동을 해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 직동 근린공원 등에서 관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분기별로 ESG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1,360만 원으로 했고요. 25년도에 이제 4,900만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좀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장님 요게 지속 사업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CSR 같은 경우도 연계하는 것도 지속 사업인가요? 아니 기존에 ESG만 했던 사업이었던가요? ESG 외에 CSR 연계도 같이 하는 사업을 해년만한 지속 사업이냐는 것이죠. 예,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삭감한 이유는 단순하게 이제 총 예산 규모를 좀 맞추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기업과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원 투자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해요. 2천만 원 정도. 삭감한 거는 저희가 사실은 뭐 이게 활동을 일부러 이제 줄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시의 이제 재정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출연금이 이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부득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요즘 이제 ESG라는 것이 기존에 이제 환경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복지, 문화 이런 다양하게 어떤 교육 쪽에서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인데 어떤 기업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일례로 최근 들어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실천 방안을 하는 자리에 거기는 전문가도 있었고 시민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정보가 다 있었는데요. 민관 주도의 어떤 거버넌스 토론회였는데 거기 빠진 거는 관이 빠졌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름대로 의정부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시장님 뭐 어떤 비전이나 목표에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데이터는 경기도에 비해서 의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권고, 자율화에 맡기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ESG 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성과 공유에 지속가능 발전 성과 공유에 민관 학이 들어왔어요. 청소년과 아이들이 같이 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기존에 하는 국가적인 형태의 것이라고 간과하지 마시고 민관 주도 그다음에 말씀대로 학생들이 주도로 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교육청과도 연계를 해보시고 네. 그들의 청소년 통한 학교를 통해서 해보셨으면 한다는 게 어떤 취지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저 환경을 생각한다 해서 그냥 박스에다가 글씨 써서 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보고요. 말 그대로 어떤 행태는 맞겠죠. 그다음에 줍깅하고 이렇게 환경을 생각 쓰레기 줍는 거 백날 청날 이런 거 그냥 형식적인 거 외에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아까 말했던 CSR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더 규모를 몸집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줍고 현수막 그냥 재활용하고 이런 거에 좀 벗어났으면 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출연금 예산 외에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유관기관 아니면 또 공모 사업이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도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행 가능한 어떤 인식 개선이 좀 가장 먼저일 것 같고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해마다 하는 지속 사업이니 그걸 당부드려보고요. 추가로 18페이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성 대표님 모시고 우리 박창경 우리 관장님 호 2026년도가 가장 이제 과도기적이면서 이제 그 실력과 어떤 그런 계획들, 비전과 목표를 다 보여주셔야 해야 되는 2026년이 가장 큰 중요한 해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이번에 프로그램을 이제 1박 2일 워크숍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따른 워크숍 준비가 맞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직이 이제 통합되면서 네.
직원들의 마음을 이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제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요 규모가 그러니까 해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인가요? 그 소요 예산만 있고 대상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예, 인원도. 저희가 이제 요건 전 직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제 현원이 한 100명 되는데요. 예. 전 직원 이제 뭐 일반직이라든지 또 공무직 그리고 또 기간제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 네, 그런 그러면 전 직원 인원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임원인 것이 아니고 전 직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1박 2일 워크숍이네요. 개인의 신청을 해서 이 기간에 갑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저희 이거는 뭐 사실은 이런 기관의 워크숍은 또 개인의 입장을 전부 감안을 하다 보면 더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 전 직원이 참여하게끔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제반 여건을 다 감안해서 전 직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혹시 프로그램 대안이라는 것은 나와 있나요? 혹시 대회비인가요? 예, 아니 계획은 아직 저희가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니까요. 지금 강사료, 진행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몇 명 규모의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번에 조직 문화를 강화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워크숍인 걸로 같은데 굉장히 탄탄하게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이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액이 없고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여기만 기재를 안 한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어떤 방향성이 저희가 궁금해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제 뭐 이렇게 조직 통합에 또 이렇게 또 그 나름의 또 이렇게 또 역량을 가지신 이제 명사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특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팀워크 이제 강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힐링 프로그램 아니면 또 이제 또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분임 토의 이런 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좀 이렇게 좀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또 우리 실장님 그 평생학습원인 도시재단이 되면서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해서 어찌됐든 늘상 말씀드렸던 화학적인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뭐 분기별로 뭐 치킨데이 뭐 이런 것도 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토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기점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들도 굉장히 있어야만이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되게 출발점이 온전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100명 곱하기 이제 했는데 대상도 없고 그 안에 그냥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해서 우리 도시재단이 뭐 말 그대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큰 원동력이 될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이란 예산을 신규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구체적으로 의원으로서 궁금한 건 맞다라고 봅니다. 아무튼 세부적인 계획들이 혹시라도 세워지거나 단순하게 강사에 의해서 이행이 되는 그런 1박 2일의 워크숍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예, 저 프로그램 편성 과정에서요. 네.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추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준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생 많으십니다. 그 법인사업 예산서안 좀 헷갈리는 거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23쪽의) 수입자금 대행사업 수익은 그 전년도 예산상 계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지금 시점적으로? 헷갈려가지고요. 23쪽 수입자금 있잖아요. 네네. 대행사업 수익이 현재 시점적으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서. 금년도 26년도 거는 이제 금액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시점상 그런 거죠? 아니 그 담당자님한테 마이크 주세요 그냥. 네. 네, 좀 담당자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차장 이혜림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원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통합이 되면서요. 이게 그 평생학습원의 대행사업비랑 그 청소년재단의 보조금하고 예산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통일시키다 보니까 예산 성격을 이제 보조금 항목으로 다 통일을 한 상황이라 지금 대행사업 수익의 전년도 그 사업이 지금 현재 26년도에 보조금 수입으로 다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총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는 건가요?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네. 그 출연금도 감인데 출연금은 저기 교육 청소년과 출연금이니까 저기 교부세랑 연동돼서 그런 건가요? 출연금 수입은 지금 저희가 거의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이상한데요, 말이? 23쪽에 그 자본 잉여금 수입 보면 네네. 2,200 얼마가 감이잖아요. 그게 이거는 네. 저희가 자산 취득 예산이라서 네. 자산을 저희가 그만큼 덜 사서 감액이 네.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세계잉여금 거는요?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원래 2025년에 3억 6천에 그 잔액이 남는다고 예측이 돼서 그렇게 세웠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이제 너무 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예측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출세입이 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1억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제 예측을 해서 26년도 세출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예, 그건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55쪽 재단 사업비 1% 내 예비비 설정 지방재정법 제43조는요. 이거는 원래 재단 사업비 1% 내에 예비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1% 내로 이제 세우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서. 예, 그 법 지키셔야 돼요. 네. 예, 이거 지금까지 법 안 지키신 겁니다. 지방재정법 위반한 거예요. 그것도 잘 하셨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출연기관을 보면서 제가 드는 의문이긴 한데 이제 공직 경험이 또 있으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기관의 그 경비의 성격을 보면 인건비가 거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이거 통상적으로 이런 건가요? 예, 참고로 다른 시군도요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서비스적인 사업 성격이 강해서요.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이 움직여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더라도 우리가 외주를 주면 2천만 원, 5천만 원을 줘야 되는 사업이지만 우리 직원이 하기 때문에 500만 원, 1,000만 원 하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로 그 사업 대행비를 대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저도 조금 앞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100% 동감을 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요 오시기 전에 일이긴 한데요. 교육재단이랑 등등등 출범하게 된 계기가 그 김동근 시장님이 그때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재정위기 TF에 써 있는 내용으로는 그 통폐합을 통한 조직 슬림화, 경영 효율화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라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 정책 목표에는 다가가지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다음에 재단 그 사업을 제가 좀 전반적으로 보니까 교육 청소년과와 요 재단과의 좀 관계 설정이 좀 애매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그 조직적인 측면일 텐데 사실 그 교육 청소년과 등등의 이제 시청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기관인데 사실상 그 시청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업무 지휘를 받아야 되는 성격도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이 하나 좀 있어서 참 이게 교육 청소년과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해서인데요. 그 교육재단과 교육청소년과가 이게 합쳤을 때 더 시너지를 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아리 지역 사업이라든지 뭐 참여위원회라든지 등등에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그거 관련해서는 뭐 그
국도비 내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좀 업무가 이렇게 파편화된 건지 조금 궁금한데 그 관련해서 뭐 담당 부서에서 뭐 의견 있으신가요? 겹치는 그러니까 합쳤을 때 더 시너지 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를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통합에 따라서요. 연초에 저희 정원이 115명이었는데 현재 108명으로 7명이 이제 줄었고요. 원래 당초는 123명이었는데 108명으로 많지 않지만 한 10% 정도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사업은 교육청소년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공문이 오면 그게 저희한테 하달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 사업은 저희가 보조금이 되든 실제 출연금이 되든 저희가 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가 대부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경영 효율화 측면에서 총괄적인 비용을 줄이자라는 것이 애초에 정책 목표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을 감축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재정의 총계만 효율화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쉬운 게 사실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지양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소년과와 도시교육재단이 이제 같은 성격의 업무,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청소년 뭐 그 참여위원회라든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과에도 있고 그 교육재단 사업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합해가지고 조금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도 높이고 재정적으로 효율화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그 시청 부서에서 하는 것들 그게 뭐 교육청소년과가 될 수 있고 더 다른 과가 될 수 있겠죠. 그 과랑 그 도시교육재단이 하는 사업이랑 업무가 중첩되거나 아니면 합쳤을 때 더욱더 효율화할 수 있는 사업들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김현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우리 의정부시 평생학습 체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체계는 다른 시군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아주 뭐 상위권이다라고까지는 말 못할 수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체계는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 플랫폼에 들어가면 어떤 것 제가 뭐 지난 그 행감이나 지난 본예산 심의 때 부탁드렸던 바와 같이 누구나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시설이 있고 어디를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그래도 뭐 부족한 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시민들의 접근성은 좀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참여와 또 의정부시 전체가 교육장으로서 교육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26년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방향이 뭐 시민 강사의 발굴이라던가 학습 공간을 더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에만 가도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 공공교육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우리 도시교육재단의 설립 목표이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전 세대 단순히 연령에 있어서의 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성인 로 나뉘겠죠. 노년기까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 접근성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장애인이라던가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인도 아무래도 시간 분배상 어렵겠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시간과 공간적으로 배려를 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시민의 역량을 우리가 최대한 강화해서 도시 경쟁력도 높이고 삶의 질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세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 대상에 조금 그 디테일한 구분이 맞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그 성과에 있어서 분명하고 체계적이고 조금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성과 분석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교육을 받는 대상이 스스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피드백이 다음 연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을까 싶어서 봤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통합 플랫폼에 들어가면 그 연구 자료 및 포럼에 대한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통평책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게 이제 24년인데요. 뭐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을 보면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의 내용이 그냥 인구 조사, 지역 경제 기반 조사, 그냥 사회 전반에 대한 이제 조사고요. 나머지 한 30%가 이제 교육에 대한 분석 자료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 도시교육재단의 설립 목표와 맞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공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어떤 성과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에 대한 것은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 조금 유의미한 거가 있다면 의정부시 평생교육 기회충분도를 교육 대상인 시민이 어떻게 느끼시느냐에 대한 유의미한 그 결과표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 권역별 대상이 1권역과 2권역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거고 연령별 대상자별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물론 여기에 게시하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볼 수 있는 자료에는 없었고요. 여기 평성교육 기회충분도를 응답하신 것을 보면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저는 이제 잘 모르겠다도 부정적인 답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이다까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긍정적인 답변이 37%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63%예요. 그래서 보통이다를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93%가 부정적인 답변인 거죠. 근데 보통이다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놓으면 37%가 긍정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갈 길이 아주 멀다라는 뜻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계는 어느 정도 잡혔는데도 이 정도의 만족도밖에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가 대상자의 니즈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 관리나 대상자에 대한 피드백을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용하는 체계적인 어떤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7월 1일 날 와서 이제 첫 번째 숙제가 이제 포털을 통합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보다 그 통합하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한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저는 참가자들 대상과 참가하진 일반 시민 대상의 그 평상학습 기회충분도라는가 이게 조금 이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만큼 행복감을 느꼈느냐로 성과 지표를 바꿨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1만 명 우리 시민 전 국민 11만 명을 대상으로 11,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해서 개발한 평생학습 행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기술을 얼만큼 익혔느냐보다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얼만큼 살기 좋은 곳이고 내가 자신감 생기고 행복해졌느냐 쪽으로 바꿨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의정부 시민이 46만이 넘는데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 한 번도 참여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발표하신 점수는 제가 봤을 때도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거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전략을 갖고 있고요. 하나는 시민들을 강사로 많이 양성해서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접촉면을 넓히도록 다른 시민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르칠 권리가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접촉면이고요. 그렇게 해야 좀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강사가 되던 학습이 되던 목적이 기술이 아니라 서로 학습을 매개로 소통을 하고 또 서로 경험을 교류하고 하는 차원에서 서로 행복해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팀을 만든 이유도 내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거는 실제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30명이 교육받으면 적어도 3만 명이 그런 교육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교육 기획 충부도 높아지는데 그동안은 그런 홍보가 팀도 없었고 그런 생각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에는 그런 쪽에 좀 감안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 계속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추가 발언 시간까지 써서 약간 더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동의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아니셨습니다. 저는 이제 성과 지표나 피드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어떤 체계가 있느냐에 대한 질의였는데 답변해 주신 것은 그 답변과는 거리가 있었으나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새로운 사업 방향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경청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렇게 성과나 피드백을 반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여쭤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성인, 장애인 그러니까 특히 청소년이나 이런 쪽으로는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사업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련해서는 제가 찾은 거로는 장애인 평생학습에 2,880만 원 예산이에요. 물론 다른 제가 찾지 못한 예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설명 자료에는 이제 대표적인 예산을 두셨으니까 설명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2,470만 원입니다. 이것도 삭감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산도 2,480만 원으로 이것도 한 500만 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과를 어떻게 했느냐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이게 전 세대를 아우르고 전 대상을 아우르려면 다 이런 것도 다 계속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감소되어 있고 우리 미래의 청소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 학습은 평생 교육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예산이 이렇게 좀 불균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그 성과에 대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이 이렇게 갔다 그러면 납득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챙겨본 상황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오해가 있었던 게 저는 모든 시민들의 평생학습이 주는
만족도와 행복감도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 토끼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거나 지식적인 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이 평생교육으로서 시민에게 드릴 수 있는 만족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복지와 결합해야 되고 그 복지에는 내 직접 만족도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거를 직업적인 재교육을 받고 내 취업에 연관돼서 취업이 잘 되고 또 더 나은 직업으로 내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평생학습에서 제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위험하다고 느낀 게 대표이사님 답변 속에서 이런 쪽에서는 좀 너무 물론 그러실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식이나 행복도 만족도에는 분명히 복지적인 만족도도 분명히 있고 직업적인 만족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냥 뭐 문화예술 나의 그냥 지적 충족도 이런 것들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저는 그 생각에는 좀 반대합니다. 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도 아니 될까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이제 감액된 거는 뭐 다들 아시지만 뭐 재정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게 공모 사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또 보조금도 적극적으로 지금 수동적으로 보조금 받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서 예산 좀 금년 대비 적지 않도록 하도록 노력하게 하고요. 그다음 저희가 성과는요. 제가 이제 7,7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집적을 했는데 문해교육이 성과가 제일 높습니다. 문해교육. 그 다음이 이제 직업능력 향상교육. 가장 낮은 게 이제 시민 참여교육. 비슷합니다. 이제 그 문화예술교육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문해교육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그래서 노송야학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걸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파악은 이미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기술교육이 중요한데요. 직업능력교육이 사실 거기는 저희가 역량이 조금 딸린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량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고용노동부 사업의 영역을 들여다보면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 하다못해 사람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팀은 우리 사업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담당하라고 제가 그게 기본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이제 오면은 상담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그거는 홈페이지에서 포털이 구축되면 거기서 이제 직접 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저렇게 계획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균형감 있게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초과했는데 양해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현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현채 의원입니다. 도시개혁사업본부 국은장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면요. 이번 도시교육사업본부 예산이 약 14억 원 규모입니다. 네. 기존의 평생학습이나 청소년 사업이 개인 역량 강화 중심의 프로그램이라면 이제 도시교육은 도시의 그 공간, 생활권, 정책과제를 학습 주제로 전환해서 시민 참여와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도시교육사업본부에서는 그 단순한 강좌 운영 부서가 아니라 의정부시의 어떤 주요 정책을 시민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시 정책과 연계 구조 그리고 교육 고유한 핵심 사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통합 이전에 어떤 여러 평생학습 차원 그리고 청소년
네, 프로그램들로 많이 있었을 텐데 도시교육재단으로 이어가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면서 14억의 규모를 하시면서 기조 사업과 뭐가 다른지, 어떤 방향성을 뒀는지, 그리고 도시교육만의 핵심 사업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는 시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고려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시교육사업본부장 구군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실은 제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변화를 시켰는데요. 이전 사업을 바꾼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이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담기를 모두의 캠퍼스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시의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엔 4개의 학부를 운영을 했던 이런 부분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제 시민랩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상상실험실 같은 경우는 시민 참여 학습단을 구축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연결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퍼실리데이터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이 지역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확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전 실험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앱을 통해서 건강 걷기를 하면 이렇게 10,000원 이런 형태로 주는 것처럼 우리 전체 시민들한테 이 자신의 역량을 위한 어떤 학습을 했다던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우리 부용천을 매일 얼마씩 걷는다든가 이랬을 때 우리 시민 모두들한테 이렇게 도전 실험실을 통해서 만드는 이런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두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저희가 담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의정부 전역에 모두의 캠퍼스로 확대를 할 계획이면서 이제 걷고 싶은 캠퍼스가 저희가 이제 새롭게 조금 더 추가된 사업으로 저희는 6개의 천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의 어떤 테마별로 생태 문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문학 여행까지도 거기다 연결을 시킬 이런 변화된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틈틈 클래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야식당이 틈틈 클래스가 됐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우리 직장인이나 바쁜 사람들이 저녁에 밤에 어느 곳을 가든지 실제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틈틈 클래스의 변화도 있었고요.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변화된 사업이 이제 계절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절학교를 통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런 테마를 가지고 각 분기별로 그 특성에 맞게 지역과 연계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자리 직업과 관련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40과 5060 세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2040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이 청소년 일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이 중간에 그 단절된 경력 단절다에 이르기까지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이어온 길 같은 경우는 우리 세대 간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의 경력, 패션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 연결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도 새롭게 변화된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에 우리 시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지금까지 그냥 이 평생학습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사업을 좀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마치 제가 질의할 거를 알고 준비하신 것처럼 너무 완벽한 답변을 주셔서 제가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만큼 또 사업의 열정과 관심이 많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선생님도 직원분들이 우리 본부장님들이 이렇게 재단의 목표성을 정확히 알고 함께 하셔서 정말 든든한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말씀하신 답변을 조금 하자면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의도도 그거였습니다. 평생학습원과 청소년재단이 기존에는 각각 나뉘어 있을 때는
강좌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도시교육재단으로서의 역할은 도시 공간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과제와 연계하고 또 그것들이 시민의 참여와 수기의 중심으로 이끌어내는 연계 프로그램이 이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정진호 의원님께서 교육청소년과 연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저도 뭐 연계를 그냥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부서별로 저희가 이제 또 정책별로 한다면 기획소통국과도 시민 공론이나 정책, 이해교육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이제 협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도시재생이나 교통, 환경부서 이런 부서하고는 현장 기반의 어떤 도시교육, 지금 뭐 보행 안전교육이나 예를 들자면 보행환경 교육을 하게 되면 보행환경 개선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청소년 학습 정책은 미래 시민으로의 관점으로 재설계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어서 각 부서와 정책을 시민이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 조직을 우리 도시교육재단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의정부시 정책을 시민과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 본부장님 제가 본부장님의 답변을 정리해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는 이어서 질문을 드릴 텐데 40쪽입니다. 설명서 40쪽. 요거는 예전에 한번 뭐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습 소외 계층 평생교육 특성화입니다. 추진 목적에 보면 다문화, 새터민, 한부모, 조손가족 등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그 요즘 새터민이라는 표현은 그 법률적이거나 행정 공식 용어는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도 그냥 모두 북한 이탈 주민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공식 사업계획서라 법적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거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소외계층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이제 우측에 있는 이 예산뿐만이 아니라 잠시만요. 제가 이제 이거 네?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잠시만 중재해 주시고요. 답변을 주실 때도 간략하게 자료에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자료로 가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정확하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를 갖고 질의해 주셔야 이 시간을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질의 주시면 답변하실 때 자료에 있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자료로 가름해 주시고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새터민 부분 지적해 주신 건 감사하고요.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계획 재단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습 소외계층을 좀 존중하고 행정상의 어떤 행정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새터민이라는 비공식 표현보다는 법률상에 있는 공식 용어 북한 이탈 주민으로 정비해 주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늘 애쓰시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 우리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26년에도 도시교육재단이 의정부시 교육정책의 중심축으로 자리맺기를 응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25년도 통합으로 인해서 이성 대표 이사님을 비롯 여기 계신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 아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탄탄하게 재구성된 도시교육재단이 26년도에는 총 예산이 123억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탄탄하게 사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점점 발전이 있을 거고요. 우리 시민들이 바라던 도시교육재단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이사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설명 주셨는데 단지 머릿속에 구상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 이상순 센터장님께 질문이라기보다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센터가 상담복지센터가 약 10억 원입니다. 26년도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고요. 물론 매칭 사업이 많을 거라고 믿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지 센터장님 조금 아시죠? 다행히도 26년도에는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학교 밖 급식 지원의 그 학부모들이 겪는 고충 조금 더 헤아리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 예산은 할 때는 교육청소년과에다가 우리 상담센터에서 올리는 거죠. 수요조사 해가지고. 네. 아마도 작년에는 국비, 도비가 매칭 사업인데 도비가 안 오는 바람에 그런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여성가족부에서 잘렸다? 그거는 이유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되고요. 다행히도 올해는 우리가 수요조사한 것만큼 확보되었습니다.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졌죠. 네. 꼼꼼하게 하시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뭐 급식 지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한 번쯤 해보셨는지요? 만족도 조사는 그 급식외로만은 하지는 않았고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1년 끝나면 청소년들의 만족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네. 급식 관련도 만족도 조사를 좀 하기를 학부모들이 원합니다. 그렇게 크게 힘드심이 아니라면 이것도 조사를 하셔서 한 분의 학생들한테도 어떠한 커다란 어려움이 없도록 올해는 꼼꼼하게 챙기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흥선청소년센터 김은영 센터장님, 전체적으로 새말고사는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근데 우리 흥선은 좀 증액하셨네요. 이유는요? 저희가 고산에서 있었던 청소용역비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은 지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 특별하게 올라온 게 있어요? 신규 사업은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사업이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불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흥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말이든 고산이든 왜 계속 연속 사업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자 보십시오. 거의 연속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25년도에 센터장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센터장님들이 바뀌셨는데 전년도 사업을 한번 보시고 평가를 보시고 조금 색다른 사업을 해야지 청소년들도 흥미진진해서 다가갈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속 사업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 이번에는 우리 센터장님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셨으니까 좀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좀 새로운 사업에 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지역의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함께 의논하시고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이 좀 올라왔으면 하는 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센터 흥선 청소년 센터장님 어려우실 거라 믿고요. 저도 센터장님과 함께 도움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적극 참여하도록 돕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일단 사업이 변함이 없는 건요.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기본 방침이라서 명칭을 좀 그대로 활용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을 저는 계속 바꿔서요. 예를 들어서 요리 교실을 하더라도 가족들이 요리로서 같이 매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요리교실을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방침을 내리고요. 계속 방법을 우리가 아니라 시민 강사들이 하는 것으로 뭐 세부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시민 강사들이 상반기에는 전문 강사가 어쩔 수 없이 하고 하반기에는 시민 강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꿨기 때문에요. 사업 명칭은 유사하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음을 제가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아마도 신규 사업을 지향한다 그랬나 본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크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끌고 간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똑같은 사업에서 내용면을 좀 구체적으로 바꿨다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한데 그런 거를 우리 책자에다 좀 실어주시고요. 구체적인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책자로 봐서는 바뀐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동일 사업이다.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지향하셔서 신규 똑같은 예산에서 지속 사업 뭐 신규 사업이라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늘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산에서 이 지속 사업이 크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흥미를 돈독해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고산, 새말, 흥선 센터장님들 가장 밀집하게 청소년들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청소년들이 신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 말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선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38페이지입니다. 도시교육사업본부 구군주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도시 학습 자원 매핑 사업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유 플랫폼을 연계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되게 말은 멋있고 거창하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유휴 공간을 발굴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지역 기반을 삼겠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은 취지긴 합니다만 제가 이번 도시교육재단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반짝반짝거리는 네이밍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이런 네이밍을 생각해 줬을 거라는 생각했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반드시 그 안에는 내실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산출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름만 거창하고 화려했지 기존 사업과 뭐가 달라 그러면은 도시교육재단과의 차별화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요. 언제까지 공간만 구축을 하고 공간만 발굴하겠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 어제 토요일인가요? 제가 청년 다락방을 갔습니다. 청년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근데 그곳은 옛날에 퓨전 문화 공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도가 좀 낮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청년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간을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런 공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도의 학습 매칭, 매핑 사업 이렇게 되는데 요것에 들 예산은 불필요하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즉 거기 가봤더니요. 8천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간을 다 조성을 했어요. 이미 했어요. 근데 의원님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요. 그런 공간을 이 예산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앞선 의원님들도 관련 과와 협업을 하면 그 예산이 중복이 되거나 중첩이 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효율화를 내실 있게 좀 기해 볼 텐데 자꾸만 돈 들여서 공간만 확보하겠다, 구축을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예산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의해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훨 낫지 않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더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자원 구축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매핑 사업이 이제 일정 부분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여기에 그 온 오프라인으로 자원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구축했을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간만 확보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 전 당연히 맞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거는 구축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이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이게 의정부 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든 뭐 문화예술과든 어느 과에서 각자의 사업들이 있지만 이거를 같이 모아서 좀 효율성을 뽑아보자. 예산은 없는데 다 모든 사업들이 분산이 되어 있어.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왕이면 매핑 사업이면 요구의 내용을 담을 때 홍보에서 공간을 구축하기도 언제까지만 발굴하겠냐. 발굴될 이미 그곳에 이런 우리 재단에서 이런 것들 투입해서 요걸 했습니다. 그러면 하면은
더 어떤 극대화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간단히만 말씀해 예. 주세요. 그거는 저희가 공간을 구축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간을 파악해서 시스템에 넣는다는 얘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파악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하고 대표이사님하고 내용이 다른 것인가요? 같은 의미인데 아마 그렇게 답변이 조금 그러니까 오해되고 제가 예. 지적하고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것은 내용은요, 구축하고 발굴하겠답니다. 학습 공간의 유치 및 발굴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이사님 말씀은 그 공간이 어딘지 파악해 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이어서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 뒤에도 보면요, 39페이지 심리 회복 클라이밍, 뭐 마인드 클라이밍 되게 말은 멋있고 좋고요. 그다음에 각 이제 재단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재단들 있잖아요. 그 센터들 보니까는 대개 보면 산출 내역이 똑같은 폼을 써. 도시교육재단은 폼이 좀 달라야 되는데 보면 강사 양성, 그러니까 강사 프로그램, 강사비, 그러니까 산출력 강사비, 홍보비, 그다음에 운영비, 그 운영비마저도 강사가 기획해서 교육하는 운영비예요. 그러면 청소년 센터는 뭐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1학년이 됐던 친구들이 청소년 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6학년이 되고 그 이상이 되고 했던 사람들이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 체득이 되고 성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정말 도시교육재단이 추진하는 비전과 목표는 그들이 멘토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면 산출력이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 강사비, 홍보비, 운영비예요. 그러면 공교육과 다른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청소년 센터에서는 앞으로의 도시교육재단에서는 공교육과 다른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강사 불러놓고 일회성으로 교육하고 땡, 강사 불러놓고 이거 동일하게 하는 것이라 앞으로의 도시교육재단 대표이사님의 비전과 취지가 맞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가 자립하고 주도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을 역량을 키우겠다 하기에는 강사비, 수업료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전과 목표가 앞으로의 도시교육재단과 기존의 청소년 재단과 뭐가 차별화가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 다시 한번 구체화하든지 그 안에서 뽑을 수 있는 공교육과 다른 차별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답변 듣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 잘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이제 강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청소년 실험실을 도와주는,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와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퍼실리테이터를 이제 저희가 표현상 강사비로 이렇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강사로 된 거고요. 일방적 강의는 저는 지양 내지는 최대한 없애라고 계속 강조를 지나쳐서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센터장들도 그렇고요. 우리 뭐 도시교육사업본부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인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그러면 새말, 고산, 흥선 등등에서 강사비 프로그램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강사비가 청소년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퍼실리테이션 그 프로그램의 하나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모든 그 청소년 센터의 어떤 프로그램이 주도적이고 자립적인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그냥 강사들이 청소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거의 모든 강사들이 퍼실리테이션형 강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스스로가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도와주는 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운영비나 진행비는 강사한테 가는 건 맞지 않습니까? 주도적이지는 않죠. 퍼실리테이션 형식의 청소년들을 교육은 하는 것은 이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주도적으로 입을 떼고 마이크를 들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은 강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정확한 취지를 잘 알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셨으면 의원님께 좋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이제 뒤에 계시는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도 요점 다시 관가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진행하실 때 뭐 내실 있게 좀 운영해 주시는데 기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장 도시교육재단 지금 저희가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1시간 40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1시간 40분을 지금 심의를 해서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답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교육재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또 도시교육재단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의들이 그냥 우리 지금 이 상임위장에서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유념하셔서 도시교육재단의 사업의 편성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 용역이 들어간다라고 예산을 2천만 원 세우셨는데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 중장기 연구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할 건지 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도 좀 소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시교육재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